나는 밤길이 익숙했다. 서울 강남에서 출발해 대구 쪽으로 음식을 배달하는 일이었다. 회사원들은 퇴근하고 도로엔 트럭이랑 나 같은 야간 배달 기사들만 남는다. 불빛은 희미했고 라디오에선 같은 뉴스가 반복됐다. 고속도로는 늘 같았다. 길고 조용하고 이상하게 사람 냄새가 없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달리고 있었다. 시계는 새벽 1시 2분을 가리켰다. 손에 쥔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고 차 안엔 식은 기름 냄새와 고무타는 냄새가 섞여 있었다. 비도 오지 않았는데 와이퍼가 미세하게 끼익거리며 유리를 닦고 있었다. 그때였다. 내비게이션이 이상한 길로 안내하기 시작했다. 200m 앞 오른쪽으로 빠지세요. 익숙한 톤이었지만 그 길은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휴게소로 향하고 있었다. 지도에는 휴게소라고 적혀 있었다. 이상했다. 경부고속도로 그 구간엔 원래 휴게소가 없었다. 나는 잠깐 머뭇거렸다. 이상하네. 하지만 속으로는 잠깐 들러 화장실이나 다녀올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커피가 문제였다. 밤새 달리다 보면 그게 가장 힘든 게 요이였다. 신호에 따라 오른쪽으로 빠졌다. 길은 좁고 어두웠다. 고속도로 본선에 불빛이 멀어지자 갑자기 세상이 정적에 잠긴 느낌이었다. 바닥은 균열이 많았고 잡초가 도로 위로 삐죽삐죽 올라와 있었다. 한 3분쯤 달렸을까. 드디어 간판이 보였다. 반휴게소. 낡은 네온 간판은 절반이 꺼져 있었다. 글자 중 일부는 깜빡이며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다. 건물 앞엔 차 한 대도 없었다. 식당 불도 꺼져 있고 편의점도 문이 닫혀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차장 한쪽엔 노란색 자판기가 하나 서 있었다. 전원은 들어와 있었고 커피 버튼 위에 먼지가 수북했다. 와, 진짜 옛날 거네. 나는 혼잣말을 했다. 그 자판기는 마치 세월에 버려진 듯, 그러나 누군가 방금 손을 대고 간 듯 묘하게 따뜻해 보였다. 그런데 그때 휴게소 건물 안쪽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왔다. 화장실 쪽이었다. 나는 차문을 잠그고 천천히 그쪽으로 걸었다. 발자국이 콘크리트를 밟을 때마다 짤깍짤깍 소리가 들렸다. 내 그림자가 희미하게 벽에 비쳤고 간판 불빛이 깜빡일 때마다 내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다. 화장실 문은 열려 있었다. 안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있는 듯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저기요, 사람 있어요? 대답이 없었다. 그런데 세면대 아래에서 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수도가 완전히 잠기지 않은 듯했다. 그때였다. 뒤쪽 칸 중 하나에서 철컥 하는 문소리가 났다. 누군가 있다. 나는 살짝 멈췄다. 죄송합니다. 그냥 잠깐 쓰려고요. 그 순간 대답이 들렸다. 들어오지 마요. 여자의 목소리였다. 조용하지만 확실히 들렸다. 낮지도 높지도 않은 어딘가에 눌린 듯한 음성이었다.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여자? 이 시간에? 이 휴게소엔 아무 차도 없었다. 불도 꺼져 있고 주차장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여자가 있다. 나는 그제야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다. 이 휴게소 지도에도 없던 곳이었다. 화장실 문 안쪽에서 또 한 번 철컥 소리가 났다. 나는 갑자기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다. 저기,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다. 대신 천천히 아주 느리게 문 밑으로 뭔가 흘러나왔다. 검은색. 점점 번져서 내 신발 앞까지 다가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게 물인지 피인지 아니면 단순한 그림자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냄새는 명확했다. 썩은 철 냄새. 문득 뒤에서 바람이 훅 불어왔다. 그리고 화장실 전체가 순간적으로 깜깜해졌다. 불이 꺼진 것이다.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어디선가 희미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가지 마요. 정말로 그 순간 나는 발을 떼지 못했다. 어깨가 굳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라이터를 켜서 주변을 비추려 했지만 손이 떨렸다. 불빛이 깜박거리며 켜지자 거울에 비친 내 얼굴 뒤로 누군가 서 있었다. 아무 표정도 없이 머리카락이 젖은 여자였다. 눈은 검게 파여 있고 입은 조금 열려 있었다. 그녀가 내 귀 바로 옆에서 말했다. 여기 아직 영업 중이에요. 나는 소리도 지르지 못했다. 그냥 그대로 뛰쳐나왔다. 밖으로 나가는 동안 이상하게도 발소리가 내 것보다 하나 더 있었다. 내가 한번 디딜 때마다 뒤에서 누군가 또 한 번 도망치듯 차로 달려가 문을 닫자마자 시동을 걸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아직 켜져 있었다.
화면엔 여전히 난 휴게소가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새로운 문구가 떠 있었다. 다음 목적지 집. 나는 설정한 적이 없었다. 내비가 스스로 바뀐 것이다. 차 문을 닫자마자 시동을 걸었다. 엔진은 거칠게 울렸고 헤드라이트가 밤을 찢었다. 나는 단 한 번도 뒤를 보지 않았다. 거울에 뭐가 비칠까봐. 도로로 다시 나가려면 아까 들어온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분명히 그렇게만 하면 본선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길이 달랐다. 아까는 아스팔트가 갈라져 있었는데 지금은 훨씬 깨끗했다. 잡초도 없었다. 심지어 방금 지나쳤던 자판기도 사라져 있었다. 뭐야, 여긴. 나는 속도를 높였다. 90, 100, 120.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여전히 같은 화면이었다. 만 휴게소. 그 밑에는 목적지 집. 지도상으로는 내가 계속 직진 중인데 표시된 내 위치는 미동도 없었다. 마치 내비 속 내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나는 손으로 화면을 눌렀다. 이거 꺼져라 좀. 그 순간 화면이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그리고 음성이 나왔다. 목적지를 변경하시겠습니까? 여자의 목소리였다. 그런데 그 목소리, 아까 화장실 안에서 들은 그 목소리였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차가 미끄러지며 도로 한가운데 섰다. 주위를 둘러보니 도로 양쪽에 아무것도 없었다. 표지판도 가로등도 차도 없었다. 그저 안개만 도로 위로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엔진 소리만 들리던 그때 갑자기 조수석 창문이 딱딱딱 3번 두드려졌다. 나는 몸이 굳었다.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다. 하지만 확실히 느껴졌다. 누군가 바로 옆에 있었다. 그 소리는 더 가까이서 들렸다. 딱딱. 마치 유리창 바로 앞에서 손톱으로 긁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유리창엔 손자국이 남아있었다. 여자의 손자국.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이 유리 위를 타고 흘러내린 듯한 흔적이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기어를 넣고 전속력으로 달렸다. 그저 앞으로, 아무데로나. 몇 분쯤 지났을까? 멀리서 간판이 보였다. 는 휴게소. 말도 안 돼. 나는 차를 세우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내가 지금 뭘 본 건가? 지도에도 없던 곳인데 계속 돌아오고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숨이 막혔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다. 동료 기사 성훈이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그 애는 같은 배달앱에서 일하던 후배였다. 평소에도 야간 배송이 겹치면 종종 연락하곤 했다. 형, 지금 민매 휴게소 근처 아니에요? 나는 눈이 커졌다. 이 자식, 어떻게 알았지? 거기 가지 마요. 거기 사람 죽었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갔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대신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 형, 혹시 거기 여자 본 적 있어요? 머리 길고 검은 옷 입은 사람, 그 사람 그날 같이 죽었대요. 휴게소가 불났을 때. 불났다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휴게소 건물은 여전히 조용했고 불도 다 꺼져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벽면 일부가 그을려 있었다. 문틀 위엔 탄 자국이 있었다. 그리고 유리창엔 마치 연기 자국처럼 흐릿한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그 순간 라디오가 갑자기 켜졌다. 노래도 아니고 뉴스도 아니었다. 웅렬 휴게소 화재 사고, 직원 3명 사망, 유일한 여성 직원 A씨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 나는 숨을 멈췄다. 뉴스의 날짜는 2003년 11월 2일이었다. 20년도 넘은 사건이었다. 라디오는 잡음과 함께 멈췄다. 그리고 그 잡음 속에서 희미하게 들렸다. 돌아가지 말랬잖아요. 나는 본능적으로 차문을 잠갔다. 그때 백미러에 뭔가 스쳤다. 휴게소 안쪽. 그 자판기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검은 옷, 흰 얼굴, 그리고 그 손이 천천히 들어 올려졌다. 그 손끝에서 불빛이 깜빡였다. 마치 누군가 라이터를 킨 듯. 그 불빛 아래서 그 여자의 얼굴이 완전히 드러났다. 눈이 새까맣게 타들어간 자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따뜻한 커피. 마실래요? 나는 그대로 악셀을 밟았다. 차가 미친 듯이 앞으로 달렸다. 길은 계속 이어졌다. 분명히 이번엔 벗어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몇 분 후 다시 나타났다. 문 휴게소. 간판이 방금 지나온 그대로였다.
심지어 자판기의 불빛까지 같은 위치였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길이 아니라 벗어날 수 없는 곳이었다. 나는 이번엔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악셀을 끝까지 밟고 라디오도 꺼버리고 창문도 닫았다. 그저 앞만 보고 달렸다. 정말 몇 분, 아니 어쩌면 몇 시간은 달린 것 같다. 그런데 앞에 익숙한 간판이 다시 나타났다. 미인 휴게소.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 길은 분명 직진이었고 돌아가는 유턴 구간도 없었다. 그런데도 나는 계속 같은 곳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이번엔 주차장에 차를 세우지도 않았다. 그냥 그대로 통과하려 했다. 하지만 그때 내비게이션이 다시 켜지더니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착하셨습니다. 엔진이 꺼졌다. 차가 완전히 멈춘 것이다. 키를 돌려도 반응이 없었다. 계기판의 불빛마저 꺼져 있었다. 나는 이젠 무서움을 넘어 현실감이 사라진 기분이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가 축축했다. 흙냄새, 탄냄새, 그리고 오래된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다. 휴게소 건물 안쪽에서 다시 불빛이 깜빡였다. 이번엔 식당 쪽이었다. 식사 가능이라는 글씨가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안쪽은 어둡고 눅눅했다. 탁자 위엔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고 의자는 몇 개가 넘어져 있었다. 그런데 한가운데 테이블 위에 뜨거운 김이 나는 커피 한 잔이 있었다. 정말로 방금 내린 듯한 커피였다. 컵은 자판기용 플라스틱 컵, 커피 표면엔 아직 거품이 일렁이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누군가 여전히 이곳에 있었다. 누구 계세요? 말소리가 공간에 울렸다. 그때 식당 뒷문이 살짝 열리며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제 왔네요. 그 목소리였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그녀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검은 옷, 그을린 얼굴, 그리고 그 눈 불에 타 사라진 자리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돌아가지 말랬잖아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여긴 아직 영업 중이에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누구예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몰라요? 우리 예전에 만난 적 있잖아요. 그녀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내 눈이 한 구석을 스쳤다. 식당 벽면 한쪽에 오래된 액자가 걸려 있었다. 2003년 개업 당시 직원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사진 속 그녀가 있었다. 커피 자판기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이름표에는 윤혜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순간 기억이 번쩍 떠올랐다. 2003년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 사고. 그해 겨울 나는 막 운전면허를 따고 아버지의 트럭을 몰고 있었다. 그날 밤 경부고속도로 남하 구간에서 불이 났다. 라디오에선 계속 그 사건을 보도했다. 휴게소 직원 3명 사망, 원인은 미상의 화재로 추정. 그런데 그 보도에서 한 가지가 이상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화재 당시 흰색 트럭 한 대가 불이 나기 직전 휴게소를 빠져나가는 것이 목격됐다. 나는 그 트럭이 내 아버지의 차량이었다는 걸 기억했다. 그날 우리는 운행 중 갑자기 엔진이 과열돼 휴게소에 잠깐 들렀다. 아버지는 불길하다며 바로 나가자고 했다. 그리고 몇 분 후 휴게소는 불길에 휩싸였다. 그날 밤 나는 누군가의 살려주세요라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 그 후로 그 일은 잊은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내 앞에 있었다. 기억났죠?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나갔던 그날 나 아직 안 나왔어요. 나는 숨이 막혀왔다. 그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럼 왜 그날 이후 한 번도 여기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당신은 몰랐겠죠. 내가 문 바로 앞까지 나왔다는 걸. 불길이 닿기 전에 손만 닿았으면 됐는데 그녀는 손을 들어 올렸다. 그 손끝이 내 뺨을 스쳤다. 차가운 기운이 피부를 타고 내려갔다. 이제 내 차례예요. 순간 식당 불이 꺼졌다. 그리고 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딘가에서 불빛이 번쩍이며 연기가 피어올랐다. 타는 냄새가 다시 코끝을 찔렀다. 바닥이 뜨거워졌다. 불길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다. 나는 문으로 달렸다. 하지만 문이 닫혀 있었다. 열리지 않았다. 벽 너머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날처럼 도망쳐요. 그래야 내가 따라갈 수 있잖아요. 나는 필사적으로 문을 밀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런데 밖은 불이 아니라 눈이었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버려진 도로 위에 조용히 쌓여 있었다. 그리고 내 차는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엔 오래된 트럭이 한 대 서 있었다. 20년 전 아버지의 트럭이었다. 운전석 창문엔 희미하게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제 기억났죠? 그날 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 도로 위는 유리처럼 번들거렸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에 반사돼서 눈이 부셨지. 그런데 이상한 건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더라. 분명 익숙한 길인데 골목 하나를 돌아가더니 전혀 모르는 도로가 나왔어. 이 길 부산항 쪽 아니었나? 이상했지만 그냥 갔어. 비 오는 날엔 GPS가 흔들리는 일도 많으니까. 하지만 그 길 끝에 누군가 서 있었어.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비 맞는 행인인 줄 알았지. 우산도 없이 도로 한가운데 가만히 서 있었거든. 하얀 옷이 몸에 달라붙어서 실루엣이 선명했어.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니까 이상하게 보였어. 그 사람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머리카락이 너무 길었어. 허리까지 젖은 머리가 쭉 늘어져서 얼굴이 완전히 가려져 있었지. 저기요, 위험해요. 내가 소리쳤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어. 그래서 경적을 울렸지. 빵! 그 순간 그게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 눈이 안 보였어. 있어야 할 눈자리에 시커먼 구멍 2개만 있었거든. 난 그 자리에서 브레이크를 잡았어.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졌지. 그 와중에 그게 나한테 다가왔어. 발소리가 없었어. 비가 흩날리는 소리 사이로 오직 척척 물 웅덩이를 밟는 소리만 들렸어. 그리고 그 입이 열렸어. 물에 잠긴 듯 이상하게 부풀어 오른 입술 사이로 단 한마디가 흘러나왔어. 돌아가지 그랬어요. 그 순간 도로 옆 가로등이 깜빡이며 꺼졌고 세상이 한순간에 어두워졌어. 내 시야에는 오직 그 검은 구멍 같은 얼굴만 남았지. 다행히 정신이 끊겼어. 그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던 그 순간. 깨어났네요. 많이 놀라셨죠? 남자. 여기가 어디죠? 길가에 쓰러져 있던 걸 어떤 시민이 발견했어요. 오토바이랑 같이요. 기억나는 건 있습니까?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머리 안에서는 여전히 그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다. 돌아가지 그랬어요. 그 며칠 동안 나는 밖에 나가지 못했어. 문 앞에만 서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거든. 그리고 배달앱 알림이 계속 울렸어. 새로운 주문이 있습니다. 긴급 배달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앱을 꺼도 알림이 계속 떴다는 거야. 심지어 전원까지 꺼놨는데도 새로운 주문이 있습니다. 도착지, 이전 목적지. 그건 그날 귀신을 본 도로였어. 처음엔 그냥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날 밤 현관문 밖에서 누가 벨을 눌렀어. 띵동. CCTV를 확인했지. 근데 화면엔 아무도 없었어. 대신 화면 맨 아래에 물방울 자국이 찍혀 있었어. 마치 누가 비에 젖은 채로 서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카메라 마이크를 통해 들렸어. 돌아가지 그랬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밤에 배달을 나가지 않아. 그 도로도 그 길도 GPS에서도 삭제했어. 하지만 이상하지. 요즘도 새벽에 배달 알림이 울려. 새로운 주문이 있습니다. 도착지 이전 목적지. 그리고 알림 소리 뒤에는 꼭 그 목소리가 들려. 돌아가지 그랬어요. 사람들은 귀신을 안 믿지. 하지만 나한텐 너무 생생했어. 그래서 직접 찾아보기로 했어. 그날 그 도로가 어떤 곳인지. 지난 5년간 비 오는 날 교통사고 3건, 전부 단독사고네. 그중 한 건이 내 눈에 들어왔어. 2022년 8월 새벽 2시 여성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배달 중 사고 추정. 기사 아래에는 브레이크 흔적 없음, 헬멧 미착용 상태로 발견, 그리고 현장에는 이상한 물 웅덩이 자국이 있었다. 그렇게 적혀 있었지. 그 순간 온몸이 싸늘해졌어. 그 여자가 죽은 날짜가 내가 귀신을 본 딱 1년 같은 날이었거든. 기사를 야 항만도로 새벽엔 가지 마라. 그 길 CCTV에 사람 나온다잖아. 기사 3 비 오면 나타난다던데 흰 옷 입은 여자. 진짜임. 나도 봤음. 내비가 그쪽으로 자동으로 그 글을 읽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 내비게이션이 바뀐다는 말. 그건 나한테도 똑같이 일어났던 일이었거든. 그날 밤 나는 결국 그 도로 CCTV를 구하려고 했어.
지인을 통해 구청 교통센터에 있는 사람을 알아냈고 도로 위험성 조사를 핑계로 녹화 영상을 받았지. 영상 속엔 내가 사고 났던 위치가 보였어. 밤 2시 47분. 헤드라이트 불빛 하나가 가까워지다가 갑자기 옆으로 미끄러졌지. 그게 바로 내 오토바이였어.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 카메라 중앙, 도로 한가운데 흰색 실루엣이 서 있었어. 분명히 사람 모양인데 비가 지나가도 그 자리는 젖지 않았어. 마치 그 공간만 비를 맞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잠시 뒤 화면에 노이즈가 생기더니 그 실루엣이 카메라 쪽을 돌아봤어. 그 순간 영상이 끊겼다. 나는 그 영상을 다시 재생했어. 그리고 멈춘 프레임을 확대했지. 화면 속 그 얼굴, 눈 대신 시커먼 구멍이 있었고 그 입은 반쯤 열려 있었어. 입 모양이 분명하게 보였지. 가지. 나는 무너졌어.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그 도로를 지키고 있는 거야. 그 도로 말입니까? 네, 이상하죠. 매년 비 오는 날 사고가 나요. 항상 새벽 2시 전후. 원인이 뭐래요? 브레이크 흔적이 없어요. 다들 그냥 스스로 넘어진 것처럼. 귀신 얘기 들어봤어요? 들었죠. 저도 그 영상 봤습니다. 근데 신고한 사람 중 일부가 이상한 말을 해요. 뭐요? 사고 나기 전 항상 여자 목소리를 들었다고요. 비에 젖은 목소리로 돌아가지 그랬어요. 그렇게요. 그 말에 나는 주먹을 꽉 쥐었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 왜 나한테까지 나타난 걸까? 나랑 그 여자랑 무슨 관계가 있던 걸까? 며칠 뒤 나는 그 사고로 죽은 여자의 SNS를 찾아봤어. 프로필 사진은 헬멧 쓴 여자, 웃고 있었어. 소개 글엔 이렇게 적혀 있었지. 비 오는 날은 조심해야지. 그리고 마지막 게시물 날짜 2022년 8월 15일 밤 11시 53분. 사진 아래 댓글엔 친구가 남긴 말이 있었어. 비 온다. 오늘은 그냥 쉬어라. 그녀의 마지막 댓글은 괜찮아. 이번 건 급해. 꼭 가야 돼. 그날 나도 똑같이 말했었지. 이 배달은 급하니까 그냥 가야 돼. 그제서야 깨달았어. 그녀는 나 같은 배달기사였고 그날 비 오는 밤 나처럼 이전 목적지로 향하다가 죽은 거야. 그리고 지금은 그 도로 위에서 누군가가 다시 같은 길을 향하면 그녀가 나타나는 거야. 돌아가지 그랬어요. 이제 다시 비가 오기 시작했어. 그때처럼 천둥도 치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했어. 하지만 결국 그 도로로 향하게 됐지. 이제는 끝을 봐야 했거든. 그녀가 왜 나를 불렀는지, 왜 그 말을 남겼는지. 비는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 휴게소는 여전히 폐쇄되어 있었고 도로 한가운데엔 가로등 몇 개만 깜빡거렸지. 그 불빛이 마치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심장박동처럼 느껴졌어. 여기였지. 내가 쓰러졌던 곳. 나는 도로 옆 배수구 근처를 비춰봤어. 거기엔 아직도 물웅덩이가 고여 있었고 그 위엔 희미하게 기름이 떠 있었어. 무지갯빛 기름막이 빗방울에 흔들릴 때마다 그녀의 얼굴이 어른거렸지. 그때였어.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어. 멀리서 불빛이 가까워지더니 내 옆을 스치듯 지나갔어. 헬멧을 쓴 누군가 하얀 비옷을 입고 있었어. 하지만 그 뒷모습이 너무 익숙했어. 작년 뉴스 속 그녀의 사진과 똑같은 체형. 나는 본능적으로 따라갔어. 도망치듯 그녀의 오토바이를 쫓았지. 도로는 길게 이어졌고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어. 그녀의 브레이크 등은 붉게 번쩍이며 내 시야를 가득 채웠지. 하지만 갑자기 그 불빛이 사라졌어. 그리고 그 자리에 작년 사고 현장이 보였어. 나는 브레이크를 꽉 잡았지만 바퀴는 미끄러졌고 몸이 그대로 도로에 넘어졌어. 눈앞이 번쩍였고 귀에선 삐소리가 울렸지. 눈을 뜨니 비는 멎어 있었어. 도로 위엔 나 혼자였어. 그리고 앞에는 그녀가 서 있었어. 그녀는 흰 비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젖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어. 하지만 이상하게 그녀 주변에 물기가 없었어. 마치 공기 자체가 그녀를 피하는 것처럼. 돌아가지 그랬어요. 그 목소리. 그날 내가 들었던 그 음성이었어. 남자, 왜 나를 불렀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도로 반대편을 바라봤어. 그곳엔 오래된 표지판 하나가 세워져 있었지. 경부고속도로 305km 휴게소. 그녀가 손가락으로 그 표지판을 가리켰을 때
그 아래 무너진 콘크리트 사이에서 무언가 반짝였어. 나는 천천히 다가가 손을 넣었어. 거기엔 녹슨 헬멧 하나가 있었지. 헬멧 안쪽에는 작은 메모지가 끼워져 있었어. 비 오는 날 돌아가지 않으면 또 한 명이 죽는다. 나는 손을 떨며 고개를 들었어. 그녀는 내 앞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어.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게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지. 남자. 당신이 죽은 이유가 이걸 알리려고 한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 그리고 내게 손을 내밀었지. 손끝이 닿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어.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어. 이제 그만, 멈춰요. 그 순간 멀리서 경적 소리와 함께 트럭 불빛이 번쩍였어.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고 눈을 뜨자 도로 한가운데 누워 있었어. 비가 내리고 있었고 내 오토바이는 옆에 쓰러져 있었어. 주변엔 아무도 없었어. 그녀는 사라졌어. 하지만 내 손엔 그 헬멧이 그대로 들려 있었어. 며칠 뒤 나는 그 헬멧을 경찰에 맡겼어. 형사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이 헬멧 작년에 실종된 기사 거예요. 유족이 못 찾았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전율했어. 그녀는 나한테 그 헬멧을 돌려달라고 나타났던 거야. 그날 이후 그 도로에서는 더 이상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해. 비가 와도 새벽이 되어도 아무도 그 여자를 보지 못했대. 그 대신 그 도로를 지날 때마다 배달기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돌았지. 비 오는 날 휴게소 근처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면 멈추지 말고 그냥 지나가. 그건 이제 고마운 신호래. 돌아가지 그랬어요. 그건 경고가 아니라 우릴 살리려는 말이었대. 이제 비가 올 때마다 나는 그 도로를 천천히 지나가.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리지. 괜찮아요. 이번엔 돌아갈게요. 이제 비가 와도 무섭지 않아. 아니, 아직도 조금은 무섭지. 하지만 그건 예전처럼 막연한 공포가 아니야. 누군가를 잃은 슬픔 같은 조용한 두려움이랄까. 그 도로로 다시는 가지 않았어. 하지만 여전히 그곳을 지나는 동료들이 있었지. 며칠 전 어떤 후배가 내게 사진 한 장을 보냈어. 휴게소 근처 도로 옆 가드레일에 작은 비닐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 비에 젖었는데도 그 안쪽의 쪽지는 또렷했지. 비 오는 날은 조심해야지. 그 문장은 그녀의 SNS에 있던 마지막 문장이었어. 정비소 주인 그 도로 이제 평온하대. CCTV도 멀쩡하고 사고도 없고. 남자 그래요? 다행이네요. 근데 희한하게 비 오는 날만 되면 도로 옆에 헬멧 하나가 세워져 있대요. 아무도 안 둔 것 같은데 항상 같은 자리에. 마치 누가 그곳을 지켜주는 것처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묘하게 따뜻해졌어. 며칠 뒤 나는 그 도로를 천천히 지났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새벽, 휴게소 근처를 지날 때 무심코 속도를 늦췄지. 도로 옆 정말로 헬멧 하나가 세워져 있었어. 그 안쪽엔 조그만 메모가 붙어 있었지. 다시는 누군가가 이 길에서 멈추지 않도록. 그 순간 나는 그날의 그녀를 떠올렸어. 비에 젖은 비옷, 검은 헬멧, 그리고 그 조용한 미소. 그녀는 결국 자신이 죽었던 그 자리에서 다른 누군가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야. 그녀의 돌아가지 그랬어요는 겁주기 위한 말이 아니었어. 단지 살아있어줘요. 그 말의 다른 형태였던 거지. 나는 그 헬멧 미니어처를 바라보며 그녀의 목소리를 다시 떠올렸어. 비 오는 밤 휴게소 근처 도로에서 나를 부르던 그 낮은 음성. 돌아가지 그랬어요. 그건 어쩌면 내가 내 삶을 포기하지 않게 만든 유일한 한마디였을지도 몰라. 며칠 전부터 비 오는 날이면 나는 일부러 배달을 쉬어. 그리고 작은 종이컵에 커피를 내려 창가에 두지. 그건 마치 그녀에게 주는 작은 제사 같은 거야. 커피의 향이 방 안에 가득 차면 그때마다 문득 느껴. 바람 사이로 스치는 그 속삭임을. 괜찮아요. 이제 쉬어요. 그날 이후 비 오는 날 도로 위에서 사고가 사라진 이유를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배달 기사들 사이에선 아직도 이런 말이 돈다. 비 오는 날 흰 옷 입은 여자가 도로 옆에서 서 있으면 그냥 인사해. 그건 귀신이 아니라 우릴 살려준 선배님이래. 지금도 가끔 그 도로를 지난다. 창문을 살짝 열면 비 냄새가 들어오고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린다. 그럴 때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린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오늘도 무사히 돌아갑니다.